안녕하세요. 저는 투시대의 박재석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시간이 지금 꽤 나른한 시간대에 주제도 가볍지 않은 걸 갖고 하는 것 같아서 살짝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최대한 가볍게 시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CMMI 기반의 애자일 프랙티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일단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프로세스와 진행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애자일을 적용하는지 그런 내용들 좀 설명드리고요. 실제로 이걸 기반으로 했던 사례를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구나 정도의 어떤 지침 정도, 샘플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시장 나날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점점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조차도 현재 자동차 굴러가는 50% 이상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소프트웨어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분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가 대형화, 복잡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항상 들고 있는 폰을 예를 들면요. 2009년도, 10년도만 해도 여러분들 사용하셨던 폰의 소스가 10기가, 20기가 정도 되는 용량이었어요. 근데 최근 어떻죠?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는 폰 자체에 들어가는 소스 용량 자체만 그거의 10배가 넘어서 한 160기가 이상 되는 그런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폰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만큼 굉장히 빠른 변화를 갖고 굉장히 급속하게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하위 25% 되는 조직과 상위 25% 되는 조직의 어떤 차이점들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결함이 6배, 그 다음에 적시 출시하는 게 5배, 생산성이 3배,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고가 된 게 벌써 한 5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훨씬 더 급격하게 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이런 차이를 어떻게 보이는 것들을 좀 찾아서 보게 되면, 사실 지금 CMMI라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좀 생각하실 겁니다. 아, 저 올드 패션인데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절차를 무시하시고 어떤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을 때와 그래도 어떤 지침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구축할 때 차이점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먼저 살펴볼게요. 이런 방법론들은 결국은 계획하고 분석하고 개발하고 적용하고, 여기서 유지보수를 통해서 계속 라이프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SDLC라고 표현되는 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개발이 진행이 되죠. 이걸 좀 더 어떻게 체계화하고 잘 진행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잘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좀 많이 따지게 됩니다. 70년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워터폴 개발 방법론, 이제 구조적 개발 방법론이죠. 이 구조적인 어떤 그 패턴대로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수립해서 그런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즉 컨베어 벨트 생산하는 방식의 구조적 개발 방법론이 굉장히 좀 드러나서 화두가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보완한 게 정보공학 방법론, 쌓인 데이터들, 정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공학적 접근을 해서 어떻게 보다 더 잘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개발 방법론이 80년대에 나왔었죠. 그리고 90년대는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 여러분들 뭐 C와 C++ 차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처럼 객체지향적인 어떤 요소들로 보고 개발 사이클에 대한 요소들을 그렇게 객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객체 개념으로 보고 접근하는 그런 개발 방법론이 되겠고요. CBD 분석 설계 방법론은 당연히 컴포넌트 베이스, 재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좀 더 쉽게 하고 재활용을 더 많이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많이 화두가 됐었죠.
지금 이제 제일 많이 화두가 되는 건 경험적 개발 방법론일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여기서 운영까지도 애자일스럽게 하자는 데브옵스 개념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대규모 애자일 적용하는 프레임워크, 세이프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고 보완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발전 방향도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되더라.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것도 이상하네.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경험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론이 제일 최적화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애자일이 화두가 많이 되죠. 일단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선수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CMMI는 능력 성숙도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요. 미국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그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개선 모델을 수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유행을 하고 많이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좀 관심에서 멀어진 그런 친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왜 이걸 등장을 시키냐면 사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개발하는 조직 안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거나 조직을 갖고 계시죠. 이런 조직들이 일하는 체계는 사실상 생산하는 체계든 소프트웨어 개발이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런 체계들을 먼저 수립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만 가지고 해보자라고 했을 때랑 어떤 체계 기반으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를 차용을 했을 때의 효율성, 그 다음에 시스템 어떤 역량 성숙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온고지신이라고 옛 것을 배워서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개발했던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하는 것들이 패턴화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온 거죠. 무조건적으로 도태시킬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지를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더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여러분들 조직이 과거에 CMMI를 수행한 이력들이 있어요. 대체로 큰 회사들일수록 대부분 다 갖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도태시키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우리가 효율적이었던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선수 나온 게 애자일이죠. 요즘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애자일 4대에 그 주장하는 내용이 절차와 도구를 넘어선 개선과 화합, 그 다음에 종합적인 문서화를 넘어선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계약과 협상을 넘어선 고객과의 협력, 변화에 대응. 즉 경험적으로 진행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보여주고 고객도 같이 참여를 하고 모든 것들이 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긴 하지만 좀 더 빨리 원하는 모델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 방법론이 되는데요. 여기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스크럼, 테스트 드리븐 여러 가지 방법론들, 그 프랙티스들이 있죠. 제가 작년에 그 워터폴에서 애자일로의 전환에 대해서 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기 똑같이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그 여기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애자일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사실 문화예요, 문화.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바꾸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함께 개발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런 형태로 하면 좋다라는 프랙티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이제 좀 많이 겪게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제 경험상으로도 보통 애자일 하면 애자일 프랙티스를 많이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애자일 적용했어요 라고 하시면 어떤 것들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한다, 스크럼 적용을 했다. 그 다른 건 어떻게 하세요? 그 체계는 어떻게 구성을 하셨죠? 라고 보면 조직 체계는 과거랑 똑같아요. KPI 과거랑 똑같습니다. 보고자료 똑같이 만들어요. 결국 일하는 사람만 힘들어지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특히나 또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동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다 모여서 원래 취지는 우리 팀이 해야 될 일이 뭐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팀에서 조정을 해볼까. 같이 논의를 하고 네가 바쁘면 내가 도와줄게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그런 요소인데, 제가 이제 고객사의 아침에 그런 미팅하는 것들을 옆에서 가만히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쳐다보게 되면 부서장님 지시사항 조회가 돼버리죠. 그죠? 여기 웃고 계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그걸 적용할 문화가 조직이 아직 전파가 좀 미진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주는 그런 환경의 미비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프랙티스를 추종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고심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애자일입니다. 말이 방법론이지 우리가 하는 마인드셋을 바꾸자라는 게 좀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일 적용을 먼저 하려고 했을 때 그나마도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죠. 이거는 방법론이 됐든 도구가 됐든 제일 먼저 듣는 질문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가지고 적용하면 우리 좀 쉽게 적용할 수 있지 않아요? 라는 요청을 고객분들한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옆집 영희가 아주 이쁜 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굉장히 좀 저렴하게 샀는데 굉장히 이쁘게 입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집 애한테 입히고 싶어서 뺏어왔습니다. 복제해서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철수네요. 남자예요. 드레스 입히면 되나요? 이상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르고 조직이 다르고 다 틀려요. 실질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는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에 있던 걸 이식한다라는 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기반이 되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 자체가 여기 지금 가이드 나와 있죠? 가이드 책들이에요. 가이드는 그냥 책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어떤 지침들, 샘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단순 제시를 할 뿐이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있어요. 사실 오늘 애틀래시안 컨퍼런스이기도 하지만 애자일 지원한다는 도구는 상당히 많죠. 애틀래시안뿐만 아니라 IBM,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포커스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 벤더들 똑같이 주장을 해요. 애자일에 최적화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걸 쓰시면 애자일에 좀 더 선진적인 문화를 빨리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건 도구입니다. 도구. 단순 도구예요. 여러분들 드라이버를 갖고 있는데 전기 숙련공이 300원짜리 중국 드라이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3만 원짜리 전동 드라이버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작업 효율이 높을까요? 단순 조구가 좋다고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쓰는 사람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이라 다를 게 있을까요? 굉장히 제가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 굉장히 기능이 빈약한 오픈소스 옛날 버전을 가지고도 굉장히 애자일스럽게 일하는 조직을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그냥 치장 물자처럼 보관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반대로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이런 논리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논리라면 당연히 비싼 것들을 썼을 때 훨씬 더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훨씬 더 어려워하는 케이스가 많죠. 이게 어떤 요인이냐면 바로 사용하시는 문화가 거기와 맞지 않는 어떤 욕심에 의해서 프랙티스를 무리하게 추종한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할 때 어떤 패턴으로 가야 되는지 보면은 결국 제가 지금 이 그림에서 사람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왜요? 제일 근간이 되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빠지면 위에 있는 거 다 무너져요. 전혀 필요 없죠. 책 읽는 것도 사람이고 도구를 쓰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하시는 일단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기능들, 그 다음에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들 다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시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같이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여기 앞에서 왜 설명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고자 할 때 도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형태로 하실 때 보다 더 효율적이다라는 어떤 지침 같은 것들 컨설팅을 해드리고 아니면 기술 지원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저희 같은 파트너사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형태를 적용을 해서 CMMI 기반 애자일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참 익숙한 논란거리죠. 짬뽕이 좋냐, 짜장면이 좋냐. 항상 시킬 때마다 옛날엔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일 겁니다. 이걸 먹자니 저게 땡기고 저것도 좀 시키자니 이것도 아쉽고 굉장히 좀 난해해요. 그런데 아주 훌륭한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한 그릇에 2개 다 담을 수 있는 짬짜면이 나왔죠. 여기 지금 비율을 이렇게 든 이유가 정확하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짬짜면이
각각에 있는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의 양과 똑같을까요? 아니죠.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양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죠. 두 개를 합쳐서 먹을 것 같으면 두 개를 따로 시키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로 했어요? 한 명이 두 개 다 맛보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방법론을 좀 병합해서 사용한다는 의미는 정말로 같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거라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는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취사 선택을 했을 때 당연히 하나의 모든 프랙티스를 다 차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입맛에 맞고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 차용을 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든, 즉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 환경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즉 CMMI와 에자일이 굉장히 배치되고 CMMI는 뭐 없애야 할 구태, 에자일은 바로 도입해야 할 신문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 필요한 CMMI 요소를 차용하고 그걸 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자일스럽게 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프로세스가 라이트웨이트하게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제품들이 지라 소프트웨어 같은 이슈 트래킹 제품들입니다. 과거에 했던 패턴들을 보게 되면 방법론이나 어떤 감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타이트하게 프로세스들이 엮여 있어요. 특히 ITSM에 좀 많이 그런 성향들을 보이게 되죠. 이런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갖춰놨을 때 장점은 한눈에 진행되는 것들을 모두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왜요?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딱 틀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요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100% 잘 활용하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그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는 업무는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스템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거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등록을 해놓고 다른 패턴으로 일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로 3년, 5년, 10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요청사항만 ITSM에 그냥 형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 일은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을 상당히 많이 뵙게 돼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진행이 되질 않는 거죠. 왜요? 그래서 바꾸고 싶어요.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 입맛에 맞게 너무 바꿔놨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누가 할 수 있는지, 이거 바꿨을 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오는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누가 손대는 순간 그 사람은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할 정도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런 것들이 고착화되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좀 더 애자일스럽게 줄이고 단편화시키고 업무별로 모듈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라이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는 옷을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남들이 잘했던 거를 참고할 필요는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옹고지신처럼 전혀 새로운 걸 완전히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에서 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차용하는 그런 형태의 베스트 프랙티스 활용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선진 적용 사례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이 잘 활용됐던 그런 사례인데요. 여기서 하나 더 유심히 봐야 될 게 도구나 프랙티스가 어떻게 적용이 됐나 보다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라는 것까지 이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설계에 반영하고요.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 단순 프랙티스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형태에 맞지 않는 프로세스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뭐라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부스에 오셔서 문의하신 분 중에 좀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가끔 이제 제가 고객사에서 듣는 질문들이 이 도구를 어떻게 쓰게 만드느냐예요. 실제로 적용하려고 했더니 저항이 상당히 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통제 목적, 우리를 감시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이렇게 옥죄냐,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느냐, 다양한 불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시스템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컴플러스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현업하고 개발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형화된 시스템 등록을 하기 전에 그냥 막 구두로 전달하고 이메일로 협의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회의한 다음에 문서를 만들고 나서 시스템 등록을 하는 패턴들이 많아요. 그런데 컴플런스에다가 그 스펙 문서를 올리고 거기에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컨텐츠를 연결을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제가 컨설팅하면서 만나뵀던 고객분들 대다수는 그 정도 불편함은 이거 해소된다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현업 인터뷰 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처럼 어떤 프랙티스를 무조건 차용한다기보다는 진짜 우리한테 문제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좀 더 도와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지도 한 꼭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불만을 듣다 보면 사람이 좀 그렇게까지 여유를 갖고 설명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분명히 도입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업무를 더 잘 쓰게, 잘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체계를 잡기 위한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CMMI 기반의 애자일 활용도 비슷하게 뭐 하이브리드 애자일이라든가 세이프라든가 약간 응용하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말만 좀 바뀐 것 같이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이런 방법론들이 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개발하는 걸 좀 더 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비슷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거냐예요. 단순히 우리 애잘 도입했어라는 어떤 뿌듯한 자신감을 갖기 위한 거냐?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업무 구성을 위해 필요한 구성 도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도구가 무거워도 안 되고 가벼워도 안 되고 적절하게 어떻게 배합을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만 도구 벤더를 불러다가 우리한테 설명해 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가 필요한지를 수립한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요청을 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인 이론 배경 추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린 이렇게 해야 돼, 또는 감사에서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해석해서 이렇게 적용해야 돼 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이론 자체가 일을 잘하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차용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MS 감사라든가 금감원 감사라든가 뭐 보안 감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차용을 해야 하지만 무리하게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 우리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행하고자 하는 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가 됐는지, 교육이나 아니면 합의 같은 것들을 수시로 진행을 해서 어떤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들도 조직 간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죠. 왜요? 외부에서 컨설팅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할 수 있어요. 만들고 나가면 끝이죠. 근데 그 사람 왜 했죠?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잘하는 건 우리잖아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문서 만들면 비슷한 경험 하실 겁니다. 만들고 제출하면 아 맞아, 이거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일하는 패턴들도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와 관리 체계, 그 다음에 솔루션과 문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점진적인 통합 및 가속화와 효율적인 관리 환경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요소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꼴은 정해져 있습니다. 꼴은 정해놨어요. 그런데 한 번에 하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장벽에 부딪히죠. 한 번에 그런 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특히나 조직 체계에서 오래 일하면서 이 문화에 젖은 사람들이 단번에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상 욕심입니다. 만드시는 분들은 잘 알죠. 이해하고. 근데 쓰는 사람이 잘 이해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접근 단계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진행할 때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가면서 익숙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보완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그런 체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편이 제가 경험상 가장 무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CMMI 기반의 애자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짬짜면 얘기로 좀 다시 돌아와서요. 양을 좀 줄여요. CMMI 프랙티스에 이제 중요하게 들어있는 프로세스 관리,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자원, 이런 요소들 중에서 지금 있는 것들에 이제 프랙티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발주자냐 아니면 고객한테 일을 받아서 진행하는 협력업체냐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를 거예요. 공급자나 제조사. 그런 것들에 맞게끔 필요한 프랙티스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서 프로세스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50에서 60% 산출물 정도를 감소시키면 굉장히 훌륭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산출물 작업 또한 도구를 활용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죠. 이게 바로 애자일스럽게 일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템에 필요한 내용들을 최소화시키긴 하지만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즉 많이 쓰게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일을 하게끔 유도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작업, 예를 들어서 작업 레포트라든가 작업일지들이죠. 작업일지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산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필요한 스펙 문서라든가 정의된 내용들을 서로 이제 스펙 문서를 공유하면서 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게 요구사항 정의서와 연결이 되죠. 회의록 안에다 작성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변경 추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산출물을 줄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감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을 때 보다 더 경량화된 프로세스를 갖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실제 이런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이런 형태로 진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지금 문서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세스는 정해졌어요. 그러면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프로세스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과정 중에 도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사람과 시스템이 하는 영역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를 뽑아온 겁니다. 프로젝트 수행 절차죠. 절차를 뽑아온 건데 이 절차 중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과 시스템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영역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지라 소프트웨어 굉장히 좋아요. 프로젝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 저걸 담으려고 하면 과연 편하게 쓸 수 있을까요? 역할이 되게 애매해질 때도 있죠. 그죠? 어떤 때는 PM인데 어떤 때는 뭐 PM이 QA도 하고 다 섞여 있을 때도 있고 역할도 애매하고 단계가 무시될 때도 있어요. 100억짜리 프로젝트랑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똑같은 프로세스 탈 리도 없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느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시스템에다 이걸 강제화시켜버리면 어때요? 당연히 힘들죠. 그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해야 될 앞단의 일들과 정말로 관리해야 될 필수 요소들만 시스템에서 먼저 관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이 쌓이게 되고요. 여기서 익숙해지면 앞뒤 단계에 있는 것들을 또한 시스템화시키는 것들은 고도화할 때 검토를 해볼 수도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경량화된 방법론들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들도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진행하는 프로세스는 우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스테이터스나 단계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승인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건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 대응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뿐이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팀장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승인 되기 전에 일 안 하시나요? 일 진행해야 돼요. 왜요? 그거 기다리면서 승인 받고 나서 일 시작하면 기한 못 맞추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시스템에서 숨겨진 일이 됩니다. 빠지는 일이 되죠. 그러면 시스템에서 뽑은 KPI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게 빠지지 않게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보려면 가볍게 그리고 잘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CMMI 기반의 애자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진행되는 실제 일은 애자일스럽게 단계를 줄이고 단계를 자유롭게 하면서 실제 이것과 연관된 앞단의 이제 프로세스, 승인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조직에 맞게끔 구성하는 그런 형태가 좀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요.
이 제품의 활용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죠. 컴플런스에다가 어떤 요구사항들을 등록을 해요. 그러면 개발 요건 정의도 컴플런스에서 일단 할 수 있을 겁니다. 엑셀이 될 수 있고 컴플런스의 어떤 테이블 형태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진행해야 될 태스크들을 지라 소프트웨어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 진행, 페이지라든가 태스크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실제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개발, 빌드, 검증, 배포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를 지금 하나의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컴플런스에는 어떤 프로젝트 정보나 요건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요구사항, 회의록 협의 내용, 프로젝트 지침이라든가 관리 체계들, 그 다음에 정의서,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것들,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타지 않는 업무들에 대해서 전체 지식 관리를 하고 협업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자유롭게 올리게 되면 컨텐츠를 올렸을 때 검색이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업무 구성을 할 수 있는 패턴을 좀 뽑아낸 거고요. 저희가 이제 SI 업무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PM분께서 이제 저희 회사에 좀 항의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냐 여쭤봤더니 개발자들이 일정을 어겼대요. 그래서 이제 직접 갔죠, 고객사에. 그랬더니 개발자한테 물어봤더니 저희는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살펴봤더니 고객하고 진행하셨던 일정이 PM하고 고객하고는 일정을 바꿨는데 개발자들한테 공유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들처럼 어떤 한 기준점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 효율성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 재사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도 컴플런스에 등록을 하면 얼마든지 다시 검색해서 볼 수가 있지만 과거에 있던 문서, 좀 편하다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했던 그런 패턴을 일을 하게 되면 검색이 좀 어렵죠.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한 3년 지나면 누가 했는지 알 수도 없죠. 추적을 못 합니다. 그런 것들 측면에서 이제 그런 지식 자산들, 소프트웨어 자산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컴플런스에 갖춰 놓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라에서는 계획부터 뭐 이런 승인 절차, 별도로 승인 절차는 가져가되 진행되는 태스크들은 별도로 가져가는 이런 패턴으로 업무는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승인에 대한 이력도 남고 다만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좀 더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태스크에선 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버전 관리라든가 코드 리뷰, 그 다음에 자동화된 빌드, 배포 관련된 내용도 다 엮여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빅픽처라는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간트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형태를 갖출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최대한 심플하지만 승인 절차에서 필요한 역할별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별개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칸반보드와 같은 애자일 프랙티스를 좀 더 편하게 쓰게끔 제공을 해서 사용자들이 어렵지 않게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슈 리스크 같은 항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다 쉽게 체계화해서 리스트화 시킬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할 겁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단하게 수립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환경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래 썼다 하더라도 상태값 많아서 잘 쓰는 케이스보다는 간단해서 잘 쓰시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이건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런 이슈 트래킹 시스템과 형상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한 14, 15년 정도 업계에서 일을 했었고요. 다양한 고객사들 분들 대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케이스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잘 쓰셨던 분들 케이스가 이렇게 좀 단순화되어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 자산들을 컴플런스에 관리하는 형태로 해놓고 커멘트를 통해서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놓죠. 그러면 각각의 이제 연계를 하는 형태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그 활용 방안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지만 처음 쓰시는 분들 조금 어려워는 하세요. 컴플런스의 저런 엑셀 표 형태로 어떤 테스트 케이스라던가 진행해야 될 업무 리스트, 프로그램 리스트를 정의를 해놓고 필요한 내용들만 지라 소프트웨어에 연계를 해서 태스크로 진행을 하게끔 하면 컴플런스에 들어온 관리자는
이 장표를 보고 어떤 태스크가 진행 중인지 완료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잘 쓰셨던 분들 케이스고요. 실제 처음 쓰실 때 여기부터 쓰시라 그러면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한 번은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는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진행됐던 태스크에 대한 상태들, 실제 드릴다운에서 들어가 보면 관리했던 버전 소스들, 배포된 내용들까지도 다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빌드 관리나 개발 관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라 소프트웨어의 좌우측에 있는 화면에 몇 개의 브랜치가 생성이 됐고 풀리캐스트 발생이 됐고 커밋이 있었고 심지어 빌드가 몇 개 돌았는지까지도 실제 태스크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기본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제가 오후에 세션을 하나 더 발표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지라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발표를 자동화하는 내용들을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드 리뷰를 통해서 동료 검토라던가 어떤 그 협업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진행하는 것들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계속 좀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저는 조금 일찍 끝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소프트 관리 체계를 좀 보면은 CMMI나 에자일이든 관리 체계를 약간 좀 무겁게 보고 어렵게 접근해서 이거 우리한테 불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점 반드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단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완료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욕심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경험, 시간 동안 한 번에 찍어내고 성공한 케이스는 없었어요. 이건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론 자체도 결국은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가이드를 드리는 것뿐이지 이게 우리에 대한 어떤 바이블이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법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만 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도구도 단순히 도구일 뿐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지만 도구는 도구이지 이 도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요소가 아니고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이제 오신 아틀레시안 제품을 얼마만큼 잘 쓰시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이 에자일, CMMI 할 거 없이 정말로 굉장한 방법론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시 치장 물자처럼 쓰지도 않고 처박아 놓는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좀 더 고민하고 잘 하실 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같은 파트너사나 벤더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해서 더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또 나른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